올해 11월에 개봉하는 대작 듄 파트 2의 2차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안 살펴볼 수 없겠죠? 사전에 공개된 이 두 편의 영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He who can destroy a thing has the real control with it. This world is beyond cruelty. You've been fighting the Harkonnens for decades. My family's been fighting them for centuries. They were massacred alongside my father. 아라키스의 태양을 두 개의 위성이 가린 인서트 이후 새로운 동맹이 된 프레맨들에게 자기 가문의 몰락에 대해 말하는 폴. 폴은 프레맨들이 생각보다 영리하고 기술적인 집단임을 알게 된 후 그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문도 정말 오래 싸워왔으니 너희만큼, 아니 너희보다 큰 명분이 있다는 투로도 들리죠. 메마른 땅, 스파이스 채취를 방해하는 프레맨들에게 무차별로 하코네는 무기를 난사합니다. 블라디미르가 글로스에게 아라키스의 통치권을 하사하는 듯한 장면, 공중부양하며 멀어지는 블라디미르가 좀 귀엽죠. 이어서 반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 반지의 이름은 듀칼링. 파트 1에서 House Atreides shall immediately take control of Arrakis and serve as its steward. Do you accept? House Atreides accepts! 레토 아트레이데스가 자기 관직의 상징으로 썼던 인장 반지입니다. 블라디미르는 레토를 죽이고 이 반지를 손에 넣고 싶어 했는데요. 웰링턴 유해가 레토의 손에서 반지를 빼서 결국 폴에게 전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예고편의 반지 장면은 파트 1에서 폴이 반지를 만지는 장면과 색온도는 비슷하지만 반지를 낀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서 아버지 레토의 환영 또는 예언으로 보입니다. 아트레이데스의 시체 더미를 화염 방사기로 소각하는 하코넨들, 폴 양옆엔 시샤클리와 차니가 있습니다. My father didn't believe in revenge. We believe in Fremen. Let me fight beside you. Reload! 사막에서 적의 뚝배기를 깨는 레이디 제시카. 얼굴에 문신이 없으니 생명의 물을 마시기 전이며 프레맨들은 하코넨의 선내로 잠입을 시도합니다. 같이 싸우고 싶다며 점차 프레맨의 세계관으로 진입해가는 폴. 이어서 오니소프트 한 대를 격추하며 교전을 벌이죠. 듄 세계관에선 일정 속도 이상으로 들어오는 물체는 모두 튕겨내는 홀츠만 쉴드의 기술 혁명으로 발사체 무기가 무의미해졌지만 상대의 자세가 무너져 빈틈이 보일 때 지그시 누르듯 찌르는 검술처럼, 또는 헌터 시커가 레토를 뒤에서 찌를 때 날아올 때는 고속으로 방어막에선 천천히 뚫었던 것처럼 발사는 빠르고 관통이 느린 로켓 런처도 존재할 수 있겠죠. 폭발 장면을 보면 관통을 해서 안에서 터지기 때문에 홀츠만 쉴드 안에서 일어난 폭발이 터져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 모래벌레가 진동을 감지하고 접근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밖에도 프레맨들의 주된 전투 방식은 매복, 침투, 위장술 등의 게릴라 공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He said I that. got that. 폴을 반기지 않는 프레맨이 프레맨의 전투 언어인 차콥사어로 말하자 폴이 알아듣죠. 실은 이 언어는 네오 차콥사어로 미국의 언어학자 데이비드 제이 피터슨이 이번 영화를 위해 차콥사어를 좀 더 확장시킨 버전입니다. 원작에서 우주 공용어는 갈라크였지만 이건 영화기 때문에 배우들이 영어를 사용했죠. 폴이 네오 차콥사를 알아듣는 건 So no Jacobsa word. Well, Dipper. She Fremen. 아마도 던컨과 제시카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폴이 흩어져 있는 프레맨들을 통합시키고 신뢰를 얻으며 하코넨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이 묘사되겠고요. I won't be fighting for him. I'm fighting for my people. You young pup. 폴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몰려온 하코넨 병사들을 폴이 뚫어버리고 2년 만에 거니 알렉과 재회합니다. 거니는 아라키스 밀수업자들의 리더가 되어 있었고 글로스 라반과 격돌할 예정. Do you believe in Paul? There are signs. 징후들을 믿는데 징후가 오지고, The prophet. Why is that a bad thing? Use it. Because all my visions lead to horror. Because you lose control. Because I gain it. 재미있는 대사입니다. 거니는 폴에게 프레맨들의 믿음을 유리하게 권력적으로 써먹어 보라고 조언하나 폴은 그 결과가 두렵고 통제를 못하긴커녕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폴이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는 예지력을 통해 예언과 진실에 과몰입하면 그와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여기며 파묻혀버린다는 것이죠.
즉 폴은 끔찍한 미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선택받은 자의 운명을 아직까지는 거부하는 중입니다. 제시카가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 노파의 이름은 라말로. 프레맨의 성직자 사이아 디나로 제시카가 의식 이후 라말로의 뒤를 잇게 됩니다. Johnny, do you believe in me? Paul Atreides is still alive. 폴이 차니에게 자신을 믿냐고 묻자 침묵하는 차니. 파트 2에서 폴과 차니가 어떤 갈등을 겪을지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드디어 크리스토퍼 월켄이 연기하는 황제 샤담 4세가 등장합니다. 이룰란 공주가 폴의 생존을 알린 게 폴이 습격을 받는 계기가 되겠고, 원작과 확연히 다른 각색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룰란의 기록에 따르면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샤담 4세는 72세에도 멜란지 스파이스 섭취로 35세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이번 영화에선 현재 80세인 크리스토퍼 월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Deal with this prophet. Show me who you are. Your father was a weak man. 지난 예고편에도 나왔던 덤퍼 장치, 페이드의 분노를 부추기는 블라디미르와 아트레디스 포로를 검투 경기 때 죽이는 페이드. 지난번에 기에디 프라임이 왜 흑백인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했었는데요. 그냥 시각적인 구분이자 특색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듀칼링을 만지작거리는 폴. 샤담은 폴에게 패드립을 치지만 정작 레토의 명망이 높아지자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운 나머지 하코넨의 아트레이데스 학살을 방임했죠. 그런데 폴은 하코넨의 학살로부터 살아남았고 샤담이 자기 입술로 말했듯 예언자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Look who's back from the dead. I will do what must be done. We gave them something to hope for. That's not hope! 오니소프트 편대가 프레맨의 근거지를 융단 폭격하고 글로스를 썰러온 거니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운명을 받아들인 폴을 차니가 바라보는데요.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체액도 아껴 쓰는 프레맨이 눈물을 흘리는 건 이때가 가장 감정적인 순간이자 차니가 비로소 폴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프레맨 군중들이 구세주를 둘러싸고 제시카는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폴은 반박합니다. 아득한 미래의 비전 속에서 수많은 죽음과 인간성의 상실을 본 폴에겐 희망이라는 이름의 절망일 뿐이며 자신이 미래를 볼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 장면은 예언의 실체를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겪는 갈등을 강조해줍니다. 폴이 황금 갑옷을 입고 싸웠던 비전과 차니의 검은 갑옷은 전혀 다르죠. 이 역시 비전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비전이 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작에선 폴이 하코넨과 화해하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비전을 보기도 하지만 폴이 자신의 정의와 복수에 근접할수록 전쟁의 소용돌이로 말려들죠. I will love you as long as I breathe. 폴은 내가 숨쉬는 동안 널 사랑할 거라고 말하지만 평생 사랑할 거라고 번역했습니다. 본편에선 바뀔 것도 같은데요. 폴의 이런 약속은 앞날의 불안함과 찬이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인하며 이미 어떤 비전을 봤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폴이 숨을 쉬는 순간이야말로 이 영화 자체이기에 드니 빌레브가 찬이를 어떤 심정으로 영화의 중심에 배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This prophecy is how they enslave us! It's not a prophecy. It's a story. I don't care what you believe. I believe. 원작에선 폴이 구세주라는 걸 믿지 않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프레맨들도 존재하는데요. 찬이도 의심을 합니다. 찬이는 폴이 자신을 믿냐는 물음에 침묵했고 폴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포들을 위해서 싸운다고 말할 정도로 구세주의 예언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심과 갈등은 이번 파트 2의 중심 요소가 될 겁니다. 이어서 구세주 예언이 수천 년 전 베네 게세리트가 심은 거짓 신앙, 지어낸 얘기라고 말하는 폴과 무조건 믿는다는 스틸가, 예언을 향한 프레맨들의 확고한 믿음은 훗날 폴이 황제가 된 뒤 무앗딥의 지하드라는 수많은 행성들을 약탈하고 수십억이 죽은 우주의 대재앙으로 번지기 때문에 스틸가의 이 믿음은 이 재앙의 전조로 보입니다. 그리고 I am Paul Muad'Dib Atreides, Duke of Arrakis. 운명을 거부하던 폴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무앗딥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가문의 이름을 계승함과 동시에 프레맨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 지하드가 벌어질 절망적인 미래를 바꾸기 위함이었죠. 절벽 위의 폴은 베네 게세리트의 기술인 보이스로 수많은 군대를 통솔하고 He who can destroy a thing has the real control of it. 라고 선언하면서 이번 예고편은 끝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예고편은 폴이 프레맨의 리더가 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폴이 프레맨에 스며들고 적응하고 프레맨도 스틸가도 폴의 능력을 믿게 되죠. 하지만 찬이는 예언을 의심하고 갈등하며 폴은 자신의 절망적인 비전을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 악전고투를 하면서도 차츰 피하고 싶은 미래에 다가갑니다. 결국 운명을 받아들인 폴과 찬이의 눈물에 이은 전쟁과 복수가 펼쳐지겠죠. 이걸 예고편에 전부 다 담아냈네요. 전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은 액션 장면과 폭발, 화염들이 담겨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폴의 여동생인 알리아 아트레이데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개봉이 몇 달 남은 시점에서 마케팅적으로 알리아가 배제된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알리아의 역할이 작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장소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캐릭터도 많아졌습니다. 하코넨, 프레맨, 샤담 황제가 있는 각기 다른 장소들을 오가며 이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파트 1에 비해 훨씬 확장된 느낌을 줘서 영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다음 예고편이 뜨면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적입니다. Under the blue sea!